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오늘따라 유독 잔잔했습니다. 한서진은 거실 창가에 서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물결이 햇살에 반짝이며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온화한 어머니처럼, 때로는 무서운 심판관처럼 변함없이 이 도시와 사람들을 지켜보며 55의 나이가 되었지만 서진의 모습은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다만 눈가에 깃든 가느다란 주름들과 귀 밑으로 스며든 은발이 세월의 무게를 조용히 말해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지훈의 결혼 상견례가 있는 날입니다. 참 세월이라는 게. 서진은 작은 한숨과 함께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엊그제까지 무릎에 매달려 응석을 부리던 아이가 어느새 28배 의젓한 청년이 되어 결혼을 한다니. 기쁨과 서운함이 복잡하게 교차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어머니들이 겪는 숙명인가 봅니다. 무의식 중에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은빛 펜던트 안에 작은 조개 껍데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바다가 앗아간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 그것은 서진에게 사랑의 증표이자 아픔의 기억이었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되셨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지훈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키 큰 체격과 듬직한 어깨는 아버지를, 깊고 사려 깊은 눈빛은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서진은 아들의 넥타이를 정성스럽게 다시 매만져 주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더없이 완벽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소연이 아버님, 어떤 분이실까? 걱정 마세요, 엄마. 소연이를 보면 아버님도 분명 좋은 분이실 거예요. 지훈의 환한 미소가 서진의 마음을 잠시나마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송도의 야경은 유리창 너머로 찬란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인천대교의 불빛이 물결 위에 길게 들이우며 마치 바다가 스스로 빚어낸 별자리 같았습니다. 서진은 두 손에 땀이 배어드는 것을 느끼며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품에 안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들의 앞날을 위해 작은 것 하나, 허투루 하지 않으려 애써온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닿기를 바라며 문이 열리고 소연의 아버지가 들어섰습니다. 순간 공기의 결이 바뀌었습니다. 서진의 호흡이 멎고 가슴속 오래 잠들어 있던 기억이 번개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낯설지 않은 얼굴, 그 눈빛.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잊을 수 없을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이 어머님. 저는 소연이 아버지 강도연입니다. 이름과 함께 흘러나온 목소리에 서진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20년을 훨씬 뛰어넘는 긴 시간의 강을 건너왔건만 두 사람은 단박에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연의 얼굴 역시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세월조차 지워낼 수 없는 낙인이 그들 사이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서진 너구나. 한순간 레스토랑의 화려한 조명이 그들을 조롱하듯 더 눈부시게 번쩍였습니다. 지훈과 소연은 눈치채지 못한 듯 밝게 웃었지만 탁자 위로 흐르는 기류는 냉랭하게 얼어붙어 갔습니다. 아빠, 어머님을 아세요? 소연이 조심스레 물었으나 도연은 곧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 결혼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서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소연이 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지만 도연은 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섰습니다. 당황한 소연은 황급히 도연을 뒤따라 나갔습니다. 남겨진 것은 당혹과 침묵뿐이었습니다. 넓고 번듯한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들은 손길도 닿지 못한 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서진은 아들의 시선을 피하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파도에 젖은 모래성처럼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우나 엄마가 예전에 소연이 아버지와 함께 일한 적이 있었어. 오래전 이야기야.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왜 저렇게까지? 아들의 물음에 서진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마 열 수 없는 상자의 뚜껑을 다시 눌러 닫듯 입술은 굳게 닫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된 폭풍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은 더 사납게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기상청의 태풍경보 속보가 텔레비전 화면을 채우고 있었고 서진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저녁 무렵 소연과 함께 나갔다가 아직까지 소식이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기계음처럼 되풀이되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안내만 돌아왔습니다. 불안은 거대한 파도처럼 생각을 집어삼켰습니다. 상견례의 파국 이후 지우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표정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이가 혹시 충동적으로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 2시를 조금 넘겼을 무렵 현관 초인종이 다급히 울렸습니다. 서진이 뛰어가 문을 열자 비에 젖은 사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한지훈 씨 집 맞죠? 저는 월미도 선착장에서 일하는 김태식이라고 합니다. 지훈 씨가 강소연 씨랑 작은 어선을 빌려나갔습니다. 이런 날씨에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서진은 벽을 붙잡았습니다. 귀를 파고드는 빗소리와 함께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28년 전 태민을 삼켜버린 그 바다. 그날처럼 태풍이 몰아치고 그날처럼 사랑하는 이가 바다로 나아가 있었습니다. 지금 해경이 수색 중이지만 파도가 너무 거세서 쉽지 않습니다. 사내의 말은 끝내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오로지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아이를 찾아야 한다. 허둥지둥 겉옷을 걸쳐 입고 밖으로 달려나온 순간 비바람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월미도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붉은 경광등이 요란하게 빛나며 어둠 속에서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거센 파도가 철제 부두를 집어삼킬 듯 몰아쳤습니다. 지훈아. 서진은 바다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온 것은 바람의 울부짖음과 파도의 포효뿐이었습니다. 눈앞에서 바다가 다시 한번 소중한 것을 앗아가려는 듯 무심하고도 냉혹하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선착장 대기실의 낡은 의자에 앉아 밤을 새우는 동안 서진의 머릿속은 과거로 되돌아갔습니다. 흰색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깜빡였고 창밖의 바람은 아직도 태풍의 잔해를 실어 나르는 듯 거칠었습니다. 아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공백 속에서 기억은 과거의 그날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1990년대 말 인천해양연구소의 연구실은 언제나 바다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젊은 서진은 그곳에서 바다의 신비를 탐구하며
동료들과 함께 꿈을 키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윤태민은 누구보다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바다의 무한함을 말하며 눈을 반짝였고 서진은 그 눈빛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도현. 날카로운 이성과 뛰어난 능력으로 주목받던 그는 언제나 서진을 향한 은근한 관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태민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 사람의 운명을 엮어버린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운명의 날은 태풍 올가가 몰아치던 1999년 가을이었습니다. 바다의 오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세 사람은 작은 연구선을 타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태풍의 길이 바뀌며 바다는 무자비한 괴물처럼 연구선을 집어삼켰습니다. 서진아, 구명 보트를 준비할게. 너는 도연이랑 먼저 가. 그것이 태민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눈앞에서 선박이 뒤집히고 물보라가 그를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그때 분명히 보았습니다. 도연이 자신을 붙잡으며 태민을 향한 손길을 멈추는 순간을. 태민의 시신은 사흘 후 해변에 밀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조개 껍데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진에게 전해주려 했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은 서진은 깊은 절망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태민 씨, 이번에도 바다가 또 제 소중한 것을 앗아가려 해요. 제발, 제발 지훈이만은. 이틀이 지나 마침내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훈과 소연이 무사히 구조된 것입니다. 거센 바다에 휩쓸려 무인도에서 비를 피하며 버텨온 두 사람은 탈진과 탈수로 병원에 실려왔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서진은 아들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괜찮다, 지훈아.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서진은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여전히 꿈틀거렸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그녀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병실 복도 벤치에 앉자 서진은 오래전 감춰둔 나무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20년 동안 차마 열지 못했던 상자. 그 안에는 태민과의 추억이, 그리고 그날 이후 끝내 마주할 용기를 내지 못했던 기록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과 편지, 바다 냄새가 배어있는 작은 기념품들 사이에서 연구 노트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친 순간 그녀의 시선은 오래 묵은 잉크 자국에 멈췄습니다. 1999년 9월 20일. 태풍이 북상 중이지만 내일 조사 일정은 그대로 진행한다. 서진이와 도연이도 동행한다. 요즘 연구가 힘들다. 도연은 성과에만 집착하고 나는 바다가 들려주는 신호를 놓칠까 두렵다. 서진은 항상 내 곁에 있다. 그녀와 함께 바다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된다. 혹여 이 기록이 마지막이 되더라도 나는 바다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서진에게 전하고 싶다. 너와 함께한 시간은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야. 언젠가 이 글을 내가 읽는 날이 온다면 부디 웃어주길 바란다. 서진은 노트를 껴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거기에 쓰여 있던 것은 사고를 예감한 불길한 문장이 아니라 바다와 연구,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향한 담담한 고백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박한 문장들이 오히려 더 깊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태민 씨, 당신의 바다는 여전히 저를 시험하는군요. 하지만 지훈이는 반드시 지켜낼게요. 서진은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태민이 남긴 사랑과 도연의 선택, 그리고 자신이 품어온 비밀은 언젠가 아들에게도 전해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을왕리 해변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을왕리 해수욕장은 태민이 생전에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파도가 모래사장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이곳에서 그는 언제나 바다의 신비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진이 먼저 도착해 벤치에 앉아 있으니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20여 년이 흘렀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했고 다만 어깨가 예전보다 많이 처진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이야. 도연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예전에 날카로웠던 목소리는 세월과 함께 많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에 쌓인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태민 씨 사고 후 우리는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죠. 서진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태민의 장례식에서 서진은 도연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고 도연 역시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상실감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넌 사표를 제출하고 바로 연구소를 떠났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매일 그 자리에서 태민 씨를 떠올리는 게. 서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사고 후 서진이 사표를 냈을 때 도연은 그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솔직히 말하겠다. 그때 나는 태민을 구할 수 있었어.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당사자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였습니다.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어. 너와 태민 둘 다 구하기엔 시간이 없었고 파도가 너무 거셌고 배는 이미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선택했다. 왜요? 널 사랑했으니까. 도연의 고백은 바람에 실려 바다로 흩어져 갔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워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나는 내게 다가갈 수 없었어. 태민의 죽음 앞에서 내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 파도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정막을 깼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 저도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라니? 당신이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명확히 선을 긋지 못했죠. 그래서 그날 같은 상황에서 당신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자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태민 씨라는 것을 더 분명히 했어야 했는데, 어정쩡한 태도로 당신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당신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아, 지훈이는 태민 씨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과거를 정리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진은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그날의 일에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죄책감으로 우리 아이들까지 불행하게 만들 순 없잖아요. 태민 씨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고 바다는 주황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내 말이 맞아.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갈 짐을 아이들에게까지 물려줄 수는 없지. 아이들이 사랑한다면 축복해 주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가 아닐까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결혼을 허락하겠어.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할 테니. 바다는 여전히 그들 앞에서 끝없이 파도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품어주는 바다처럼 이제는 과거의 상처도 받아들이고 용서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네 사람은 다시 을왕리 해변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 위에 길게 들이운 가운데 파도는 여전히 해안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이제 모든 걸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구나. 지훈과 소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공기 중에 흐르는 무거운 기운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님과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인천해양연구소에서의 일, 태민과의 사랑, 그리고 운명의 그날에 일어난 비극까지. 도연도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때 나는 선택해야 했어. 너희 엄마와 태민 둘 중에. 둘 다 구하기엔 시간이 없었거든.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엄마를 선택했었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그럼 그분이 돌아가신 건? 그래, 내 탓이야. 내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선량한 사람이 죽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가 그분이시라는 거군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바다를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던. 하지만 나도 잘못이 있었지. 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날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명확히 선을 긋지 못했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고.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 핑계일 뿐이야. 결국 선택은 내가 한 거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하는 건데. 소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이런 과거를 안고 결혼할 수 있나요?
지훈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들어봐. 우리 부모님들의 과거는 슬프고 아픈 일이야. 하지만 그게 우리 사랑을 바꾸지는 않아. 지훈 오빠, 우리는 우리야. 부모님들이 겪으신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 드릴 수는 있지만 그 때문에 우리까지 불행해질 필요는 없어. 소연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돌아가신 아버님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겠네. 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의젓하구나. 도연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어른들의 과거 때문에 너희들을 힘들게 했어. 아빠, 괜찮아요. 소연이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도 그때는 최선을 다하신 거잖아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 지훈이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래, 그래야지. 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바다를 사랑하던 분이셨어. 바다를 향한 순수한 애정과 열정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아마 지금도 이 바다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도연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민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 아이들만큼은 행복하게 전심을 다해 도울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야. 네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해안에 닿았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저희 축복해 주실 거죠?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과 도연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야. 너희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고마워요, 아빠. 어머님, 고맙습니다. 지훈과 소연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사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완전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파도 위에 반사되어 마치 황금빛 비늘처럼 반짝였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네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운 석양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지훈과 소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을왕리 해변, 태민이 그토록 사랑했던 바다 앞이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선택한 바닷가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인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모든 이의 진심 어린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하얀 모래 위에 놓인 간소한 제단과 파란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은 그 어떤 장식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신랑 신부의 서약을 받겠습니다. 주례자의 목소리가 바다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평생 사랑하고 지켜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헤쳐나가겠습니다. 지훈과 소연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꼭 맞잡았을 때 파도가 마치 축복하는 듯 부드럽게 해안을 어루만졌습니다. 서진은 목걸이 속 조개 껍데기를 만지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태민 씨, 우리 아이 잘 키웠지요? 이제 당신 걱정은 다 내려놓으셔도 돼요. 도연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오랫동안 그를 짓눌렀던 죄책감의 그림자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품어주는 넓은 바다는 삶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받아안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바다가 정말 예뻐요. 작은 아이가 서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훈과 소연 사이에 태어난 귀여운 손주였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할아버지 태민을 닮은 순수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지. 사랑도, 이별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도. 서진은 아이의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는 오늘도 끝없이 해안으로 밀려왔다. 다시 바다로 밀려갔습니다. 그 영원한 순환처럼 사랑도 세대를 거쳐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다의 약속은 새로운 세대로 이어져 갔습니다. 사랑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는 바다가 전해주는 영원한 메시지와 함께 바다 위로 또 다른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희망과 함께.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소감과 주변의 특별한 사연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